임신의 확인은 우리가 배란 후에 12일째 되면은 피검사로, 혈액검사로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난임 환자들은 꼭 피검사 하자는데 자기가 소변검사를 먼저 해버려요. 소변검사를 하면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검사하면은 결과가 더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밖에서 내다보면은 아주 실망이 가득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성공입니다. 아, 믿질 않아요. 자기 소변검사했는데 음성이었는데 어떻게 임신일 수 있냐.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소변검사의 음성에다가 이 임신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유산되면 어떡하지? 아니, 오늘 축하받으러 오신 분이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임신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진짜 20년 전에는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때 임신 성공률이 낮을 때였어요. 한 20%는 지금 40%, 50%인데 지금은 임신 소식을 알려줘도 기뻐하질 않아요, 고객들이. 미리 생각해가지고 이거 유산되면 어떡하지? 아, 좋은 찬스 왔는데 잘못 가면 어떡하지? 거의 한 80%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삶이 이렇게 팍팍해지고 힘들어졌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함과 동시에 자궁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몽땅 전달돼서 안 좋은 상황이 자기 자신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임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검사할 때 상당히 에피소드가 좀 많아요. 오늘도 임신 되신 분들이 한 5, 6분 있으셨는데 표정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중에 한 분밖에 없었어요. 5분은 걱정하고 가셨어요. 이 좋은 찬스를 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힘내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장 중요한 거, 현관하게 하게 되면 도대체 임신율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성의 나이가 40대가 됐는데 20대하고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죠. 우리 임신에 골인을 하려면은 30대 미만에서는 골드에 맞추는데 화살을 2개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쏘서 안 맞을 수도 있고 2번째에 맞을 수 있다. 임신율은 60에서 70%다. 35세 미만은 3개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2-3번 실패해도 버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35세에서 39세 우리나라의 난임 여성들의 빈도가 2위에 많이 몰려 있죠. 그만큼 과거에는 20대, 30대 초반이 많았는데 지금 30대 넘은 결혼이 늦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서너 번 정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장 현관에서 힘든 게 뭐냐면 한 번 하고 나서 내 원인이 뭘까요? 무슨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두 번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를 마음에 두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한 번 실패하고 무슨 염색체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데, 반복 착상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 검사 할 시기는 아니고, 이제 나이가 연령이 많거나 2-3번 연대고 실패했을 때 그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설득을 해요. 2번 실패할 때는 첫 번 실패할 때보다 담담하세요. 첫 번에 너무 실망이 크네. 2번째는 맞네. 실패할 수도 있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신을 성공을 하는데 이렇게 용기 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여성의 나이가 임신 성공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편이 나이가 많으신데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인이 젊으시기 때문에.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부인이 30대 초반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령과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보면은, 연령이 많으면은 난자 생산이 잘 안 돼요. 연령이 많으면은 이 도표에서 보였다시피
난자에 비정상이 많아요. 염색체 이상이 많아요. 그 연령이 많으면은 임신에 꼴이 나기도 어렵지만은 기형으로 유산될 확률이 또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30대보다 40대가 한 10배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40대에서 착상전 유전자 진단이라는 진단을 한번 해봐야 하도 안 되니까. 근데 그분 검사를 해보면은 진짜 10개 정도 수정란 조사해보면 한두 개밖에 정상 아니에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절반, 한 40%는 정상이죠.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강의를 해봤지만은 실제로 와닿는 거,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난임 치료 와가지고 나는 뭐 자연 살상세포 NK셀이 뭐 높아서 희망이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로는 착상전 유전자 진단을 해가지고 정상을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로는 면역 치료를 해달라고 사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면역 글로뷸린, 헤파린, 고용량 엽산. 근데 제가 30년 동안 이걸 다 해봤더니 별로 효과 없어요. 지금 국제적인 교과서에도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AMH 수치가 낮고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내 난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진짜 난자 얻기가 힘든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대신 베스트 3개 얻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냉동에다가 냉동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냥 있는 대로 넣었는데 왜 또 지루하게 냉동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세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나이가 많고 난자 기능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 나오는 생산된 수정란이 비정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베스트 수정란을 3개를 넣었을 때 30%예요. 근데 그거를 신선으로 이게 집어넣으면은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드신 분하고 자궁 내막에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틀려요. 그래서 나이가 40이지만은 20대 자궁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공 자궁을 준비해서 승부를 합시다. 그러면 베스트 수정란으로 가능성이 많아졌죠. 그리고 내막에서 20대와 똑같은 환경에 호르몬 요법으로 자궁을 내막을 만들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40대에서 교과서에 임신 착상률이 15%인데 더블로 임신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우리 환자 부부도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막이 얇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또 잘 관찰을 하고 또 내막을 호르몬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은 유지를 하고 또 혈액순환이 또 도와줄 수 있는 유아용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말초혈액에서 어떤 성장호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는 혈장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좀 내막이 얇은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내막이 얇더라도 내막이 손상을 받은 사람, 내막이 잔디밭으로 말하자면은 골키퍼가 서 있는 자리는 잔디가 많이 죽잖아요. 자궁 내에서도 내막이 잔디를 작게 깎아놨어도 팍 패인 데가 있어요. 거긴 상한 자국이 많은 자궁 내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얇더라도 상당히 임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재생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건강 보조 식품을 또 이야기하시면 어떤 분은 보따리에다가 한 10개씩 담아갖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한 2가지 약 드시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너무 약을 잘 만들기 때문에 종합 영양제를 먹으면 충분한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많이 보여준 거는
환자가 이제 자연 살상성 NK 세포 때문에 자기는 임신을 포기하고 입양을 해야 되겠다, 대리모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단행본을 다 읽고 NK셀이라는 연구는 이미 하버드 유학 시절에 그 검사 효용성이 없다는 거가 발표가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어서 책을 다 읽어보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말초혈액에서 이 NK셀을 검사해가지고 뭐가 높으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는 거죠. 자궁에서 이루어진 거를 어떻게 말초혈액에서 안다는 거예요? 자궁 내에 NK셀하고 말초혈액의 NK셀하고 같은 모양이 비슷한 게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되는 모양을 여기에서 뽑아가지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가 너무 과학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반에서도 자궁 내막에서 존재하는 NK셀하고 우리 혈액에서 존재하는 NK셀이 역할이 다 틀려요. 전달하는 그 전달 메신저가 있잖아요. 근데 메신저의 역할에 따라서 역할이 다 틀려요. 제가 몽골에 자주 갔는데 몽골에 돈도 많고 힘센 사람이 첫 아이를 NK셀 때문에 대리모를 해서 딱 낳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도 된다. 그래 둘째 아이는 자기가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을 제가 하버드 유학 시절에 95년대 보스턴 미술관 가니까 폴 고갱의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로 탄생해서 기쁨이 이렇게 가득하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 열매도 이렇게 따먹고 탄생과 삶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이제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독서를 하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그러는데 우리 난임으로 걱정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은 너무 그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 없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인간인지라 의사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 이겨보기 위해서 꽃도 좋아하고 나무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권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요즘은 책을 이게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도 책을 내놓고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환자들이 건강하시게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